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경마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마 뽀객입니다. 국민스파 6등급의 1200m 루키 경주로 펼쳐지는 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선행권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어요. 메가 머신부터 시작해서 판타스틱 밸류, 그다음 미스터 울프 안쪽이 이제 세마필이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겠고, 7번마 벌규의 왕초도 주행심사 시 선행을 나갔었죠. 이렇게 이제 선행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2번마 판타스틱 밸류를 본다라면, 판타스틱 밸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선행을 나가서 입상을 끌어냈어요. 그것도 이제 게이트 이점이 굉장히 좋았고, 게이트를 활용해서 선행을 나갔단 말이죠. 안쪽에 메가못이라든지 미스터 울프, 순발력 좋은 7번마 벌교형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따라가는 전개로는 어떨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이 판타스틱 밸류는 이제 주행심사 시는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는데, 그때 기록이나 전경주 데뷔전에서 기록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선행뿐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로서의 가능성도 열어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주행심사 모습으로는 소드 윙이 오히려 주행심사에서는 판타스틱 밸류보다 더 좋은 걸음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있어요. 물론 소드 윙은 모래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안쪽에 1번만 메가머시입니다. 개별가 7천만원에 일단 체구가 왜소합니다. 430kg대에 왜소하고, 두 번의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모래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아요. 모래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투 아너 앤 서브의 자마이기 때문에 선행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인 선행력을 발휘를 하면서 경주를 풀어가려고 게이트 조건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 경주가 판타스틱 밸류가 전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10번마 소드윙은 33조 권승주 조기사가 통산 499승, 지금 500승에 1승만을 남겨두고 있고, 6등급의 팀 서프라이즈와 동반 훈련시 전경주 데뷔전에서 끝걸음 분명히 보여줬다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편성에서 선두권이 붕괴시는 한 발로 올라올 수 있죠. 7번마 벌교 왕초입니다. 페인터 자마이고 개별가 6,300만원에 구매한 말이에요. 장산 몬스터, 클린업 해피, 영양삭스들이 페인터 자마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기대치가 있다라고 봤고, 플래터링 조이자마인데, 이제 오개 쪽보다도 외조부 쪽을 보면 이제 승부사라든지 스파플래터, 특히 최근에 이제 주가를 올리고 마방을 이적한 블랙맘바와 같은 위사촌 형제 말이에요. 주행심사 시는 이제 선행을 나갔어요. 그 뒤로 골망염이 있어서 12주에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6등급의 광송마, 4등급의 퀸아라든가 동반을 시 나쁘지 않게 아주 강한 조기를 시행을 해놨고, 한 가지 특이점이라면 주행심사에서는 망사가면이 없었는데 이번에 망사가면으로 변화를 줬어요. 이 부분은 여차직하면 따라가는 전개도 펼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보면 꼭 선행을 주도해서 나가야 되는 말은 1번마 메가머신이에요. 메가머신은 모래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는 메가머신이 선행을 나갈 수도 없겠고, 5번마 더비의 꿈입니다. 지롤나무의 위노트로피 자마인데, 이 엄마인 위노트로피도 폐사가 됐고 아빠인 지롤나무도 폐사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말이 더비의 꿈이죠. 7월 29일 날 주행이 심사 전에 멀로 기수가 조교할 때도 상당히 좋았고, 기본 걸음은 충분히 보여줬고요. 이번 새벽주기 시도 4등급의 에이스 파이팅, 6등급의 그린 레전드 등과 동반할 좋은 모습입니다. 체구가 크지 않음에도 아주 강단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임 능력을 갖춘 걸로 판단을 내려봐요. 4번마 파워 웨건입니다. 이 페가수스에서 자가 생산한 말이고, 패트리엇이라든지 톱퀸 등을 형제마로 두고 있는데, 주행심사 이후에 뒷심은 꽤 있어 보여요. 이것도 이제 선두가 붕괴된다면, 순발력은 그리 뛰어나지 않습니다만 뒷심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선두권 붕괴시는 한 발을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역시 복병권 중에서 8번마 플라잉 원더풀이에요. 6등급의 드래곤 닌자 등과 동반을 시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이고, 주행심사 시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1번은 꼭 선행을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 2번만 판타스틱 밸류는 선출이 자유롭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편성에서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주로가 정상이다라는 판단 아래에서 본다라면
2번마 판타스틱 밸류가 전개적인 유리함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10번마 소드 윙. 근데 2번과 10번에서 충마를 공략하는 게 맞겠고, 이 경주가 지금 선행마와 추임마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금요경마를 풀어가는 경주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경주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네마들, 능력미지 시네마들의 선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 경주는 좀 더 소신껏 공략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8월 23일 금요경마 부경 2경주입니다. 그래서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말이 Who is next죠. I'm your 파다자마.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이 상당히 좋죠. 전 경주 선행이 유리했던 경주로 해서 선두를 압박하면서 바로 입상까지 연결을 시켰는데 3위권에서 포지션을 굉장히 잘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지션, 그러니까 선두권에 부처만 놓고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편성이면 스스로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경주 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이 4번마 윈스팅이라든지 6번마 홀리런, 5번마 보라챔프, 순발력이 있는 말들은 있습니다. 1번마 대길리왕도 KT점을 활용해서 선두권에 나갈 수 있겠고, 주행심사의 순발력을 보인 마표는 7번마 브라보 신화인데 이 정도의 순발력이라면 후이즈 넥스트가 선행을 쉽게 장악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경주같이 3위권 정도만 붙어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후이즈 넥스트를 놓고 외곽이라도 공략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 금요 부경 3경주 국내에서 6등급의 1400m 경주이고요. 안말 한정 경주입니다. 역시 6번마 팀 서프라이즈가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33조가 1경주에서 성적을 내지 못했다라면 6번마 팀 서프라이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죠. 권승주 조계사의 499승 500승이 1승만을 남겨두고 있고, 전경주에도 안말 한정경주, 그 전에도 안말 한정경주였어요. 전경주 인기 6위였습니다만 이걸 주역마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말이 바로 팀 서프라이즈죠. 그때 자신있게 추천을 드렸고, 한 가지 이제 흠은 전개도 뭐 나쁘지 않았고, 근데 직선에서 내측으로 치우치는 모습, 기대는 모습이 좀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5위권 포지션을 아주 잘 찾아 들어가면서 전개를 잘 풀어냈는데 직선에서 내측 사행이 좀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조금 미흡한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는 거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미흡하게 추진을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국악 자극판을 사용을 해서 장구를 추가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효과를 본다라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겠고, 전 경주 이후에 바로 4등급의 컬럼비아 챔프 등과 동반 훈련을 통해서 상당히 강하게 조결을 했고, 1경주 절전하는 6등급의 소드 윙과 동반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조결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7월 7일 날 이거 변화가 왔다,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전 경주 주력으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먹은 게 있어서 이 말을 가져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번말 로드 투 윈입니다. 기승리수가 좀 불안합니다만 말은 좋아졌어요. 데뷔전에서 인기 6위였는데도 나름대로 전지를 쭉쭉 뻗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지를 쭉쭉 뻗으면 후구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주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오는데 바로 이 말이 다른 말보다 주폭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1400으로 거리를 늘려서 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5등급의 광야의 함성, 4등급의 퀄리티 퀸과 동반을 시 전경주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행은 5번마 닥터 에리카가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높죠. 하만 휴양 조련 시설에서 휴양을 하고 돌아왔는데 작년에 11월 달에 경주 이후에 편골절이 있었어요. 편골절 이후에 하만 휴양 조련 시설에서 휴양을 하고 돌아왔고요. 체중이 22kg가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 심사에 굉장히 여유가 있었던 모습이죠. 국내에서만 6등급 안말 한정 1400m 경주라면 선행을 장악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백 이후에 나와서 1400m 도전한 이유는 바로 이런 전개 허점, 선행을 나갈 수 있다라는 전개 허점을 노리고 나온 걸로 볼 수 있겠고, 5등급의 오픈 스카이, 라이트 스토리 3등급 마필과 병행 훈련도 시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잘 유지된 모습입니다. 체중 부분은 쉬면서 말이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7번말 로즈 드래곤입니다. 이게 오랜 기간 조결을 해왔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경주를 뛰고 14주의 텀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장수 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돌아온 말이에요. 김병진 마지막 말로 8월 달부터 6등급의 테오토르, 그 다음에 탐나스 퍼스트 등과 동반 훈련했고, 이번에는 1등급의 판타스틱 맨 등과 동반 훈련했는데, 뚝심이 있는 말이에요. 파블레드 자마저 뚝심이 있고, 김병진 마주의 말, 오랜 휴양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점에서 바로 강공을 때릴 가능성이 높고, 1400m는 거리 적응력을 이미 배양한 말이죠. 복병권 중에서 2번마 희망 여신. 자, 이 말은 전경주 보면 게이트가 분리해서 제대로 경기를 풀지 못했고, 물론 6월 달에 주행 심사 이후에 바로 데뷔전에서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일단 기술을 제외하고 본다면 6번마 팀 서프라이즈, 5번마 닥터 에리카, 1번 로드 투 윈,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지 드래곤. 일단 뭐 팀 서프라이즈는 공략을 갈 수밖에 없어요. 팀 서프라이즈를 공략을 가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닥터 에리카, 그 다음에 로지 드래곤, 로드 투 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팀 서프라이즈를 이제 전경주 먹은 게 있고, 전개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단점도 보강이 됐기 때문에 팀 서프라이즈를 충마로 공략을 가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 금요 부경 4경주입니다. 군에서 5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일단 두 마리가 객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머지 말들이 이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오픈 스카이입니다. 이 오픈 스카이 같은 경우에 이제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7조에서 13조로 옮겨와서 이제 첫 번째 경주예요. 그 과정에서 제키닉 트레이닝 센터에서 휴양을 했었고요.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게이트가 분리했기 때문에 출발이 양호했습니다만 무리하지 않고 따라 들어가면서도 외곽에서 가볍게 전개를 하면서도 여유 있는 낙선을 거뒀죠. 주행심사 01초 때. 그러니까 과거 4월 달에 첫 번째 주행심사 모습에 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 이번에 6등급의 닥터 에리카와 3등급의 라이스 스토리 등과 동반할 수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오픈 스카이 마방을 이적한 말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는 말이고요. 10번마 벌마에 있습니다. 자,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전 경주 선행이 유리했던 경주로 해서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이번 경주 전개 자체가 본인에게 그렇게 불리해 보이진 않아요. 오픈 스카이, 투투 플라잉, 뭐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말들이 많은 가운데 벌마이스도 1200m 이 편성 정도라면 충분히 자신의 장점을 살려보겠고, 원래 이제 선두권에 붙여놓고 움직임을 가져가는 말이라는 점에서 2주 만에 빠르게 출전 주기를 당겨 나온 것은 전 경주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벌마에서 다시 한번 정도현 기수가 기생을 해서 기생을 합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문세영 기수가 첫 번째 입상을 했을 때보다도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번마 투투 플라잉 같은 게 이제 선행을 나가면 더 띄워주죠. 전 경주에도 선행을 나가서 입상을 끌어냈는데, 이번에도 선행에 성공한다라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선두권 압박 구도가 상당히 심할 텐데 어떻게 이제 버텨낼 것이냐는 부분이고, 취입 능력은 6번마 플라잉 더 포드의 취입 능력이 가장 강하죠. 뒷심이 가장 강한 말이기 때문에 자력보다는 결국에 선두권의 붕괴시 한 발을 치고 들어올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11번마 상일 볼트는 7월 달에 입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주력마권으로 우리와 함께 했어요. 렛데몰컴의 상인볼트로 주력마권 함께 해줬는데 전 경기 불안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말도 이제 외곽에서 어떻게 붙어 들어갈 것이냐. 말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멀루기세의 기승술에 달려 있는데 능력은 아직까지 조금 더 발전할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여져요. 외곽에서 경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일단 저는 2번마 오픈 스카이를 주식을 하면서 10번 벌마이스를 기본마권으로 공략하고 나머지들 중에서 선택을 해보려고 생각하는 4경주입니다. 8월 23일 금요 부경 5경주입니다. 국내에서 5등급의 1400m 경주이고요.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딱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희망가람입니다. 일요일 3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인데요. 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외곽이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습을 보면 출발이 가장 빨랐던 건 희망가람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0번 게이트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외곽을 전개하고 아쉬움이 좀 남았던 말이 희망가람이에요.
이 편성에서는 안쪽에 특별히 순발력 좋은 말 1번마 윈드매직 정도가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데 이 윈드매직의 선행력이라면 희망가람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선두 외곽을 압박하는 윈드매직 정도는 압박을 해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구글 카와 동반을 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4번마 희망가람 이 편성에서는 충마로 놓고 공략을 후착을 찾아보는 경주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400m 경주고요. 일단 4번마 벌마의 전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순발력 끈기 모두 겸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편성이 선행력이 거의 업빗해요. 순발력 있는 말들이 몇 도가 있습니다만 거의 업빗다. 3번마 오텀 브리즈, 2번마 원더드래곤. 원더드래곤은 김영관 쪽에서 이제 1499승이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없어요. 공백은 있습니다만 하만 휴양 출연 시세에서 휴양을 하고 돌아왔고 6등급의 워터 드래곤 등과 동반 훈련했고 망사 가면을 빼고 나왔어요.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안쪽에서 기습을 한번 때려볼 수 있는 멀로 기술을 가지고 기습을 때려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치는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부분 그동안에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지만 안쪽에 1번마 청우보스 정도의 순발력이라면 3번마 오텀 브리즈가 외곽이고 그 안쪽이라면 2번마 원더드래곤의 기습적인 선행승부도 가능하죠. 4번마 벌마의 전사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선두를 물고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뒷심도 상당히 강했고요. 전경준이 서승훈 기수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1200m 연속으로 끌어냈고 이번에 단학가 기술하면 아낄 이유가 없이 선두권에 붙여놓고 움직임을 가져가겠죠. 4월 5일날 4코너에서 낙마 이후에 2번 연속 입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승이 없다는 점이 벌마의 전사의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맥시멈 스미스 치프이자마인 4번마 벌마의 전사 다나카 기수 충분히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10번마 퀸 야라가 문제죠. 이제 전개적으로는 전경주와 같은 선두권 전개를 선행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은 이번에 망사가면을 변화를 주면서 준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선행을 안 가고 전경주에도 선행을 완벽하게 이렇게 고집을 했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1400m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뭐 조건상 선행을 나가니까 그냥 편하게 나갔던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고 있고 이번에 망사감독 변화를 준 것이 과연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소견 모습은 6등급의 벌규 왕초 6등급의 광송마 등과 나쁘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 퀸 야라예요. 3번마 오텀 브리즈는 역시 선행이 가능하다는 점 선행을 나갔을 때 더 주의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에다 기수 안장에서 선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겠고 최근에 이제 모습은 전경주 안말 한전경주 외곽에서 선행을 주도했다라는 부분 이번에 안쪽에서 좀 더 편안하게 나간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2번마 원더드래곤이 어떤 전개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11번마 오버에너지는 말 상태, 조개 모습 모두 좋은데 결국엔 전개적인 부분이 좀 괴롭죠. 5번마 아이엠 레전드입니다. 김혜성 기수의 자가용 같은 말이에요. 취임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5등급의 모로 1등급의 그레드 선등과 동반 훈련을 했는데 1600을 뛰고 거리를 줄여서 나왔다라는 부분 이 부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9번마 라운스트롱입니다. 이건 공백기가 있는데 뭐 큰 질병이 있어서 공백을 가진 게 아니라 마주 변동이 좀 있었어요. 손천수 마주에서 라운랜드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 없이 마주만 그냥 변경이 된 거 법인에서 이제 손천수 마주에서 법인 마주로 변경이 되면서 공백기를 가졌고요. 기본 능력이 상당히 있고 선취비 자유로운 말이죠. 이번에 6등급의 원더풀 팀과 동반을 시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승급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공백 이후에 바로 이제 승부를 갈 것이냐 레이팅 50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승급을 앞두고 있고 바로 이제 벌마의 전사도 3착 승군에 걸려 있고 오텀 브리즈는 이제 2착 승군에 걸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주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벌마의 전사는 이 편성에서 레이팅 50, 3착 승군에 걸려 있다면 아낄 이유가 없이 강공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벌마의 전사를 기본적인 우위를 보일 수 있는 말로 저는 선정을 해보면서 나머지 현장의 상태에 따라서는 좀 가변적으로 공략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공마 부경 7경주입니다. 군에서만 4등급의 1600m 경주입니다. 맥스터캣 레이팅 50이죠. 꽉 차 있습니다. 승급을 앞두고 있죠. 김혜성 기수 기등했고 그래서 이제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났어요. 전경주 대비해서 레이팅이 8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경주에도 레이팅이 사실은 많이 증가됐고 10이 증가됐고 이번에 다시 한번 뭐 연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1600m에서 특히 강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죠. 총 5번을 뛰어서 2승과 2위 2번 그러니까 5번을 뛰어서 4번의 입상을 1600m에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15조 안우성 조교사가 이 말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1600m 연속으로 출전을 했던 부분이 아주 주요를 하고 있죠. 이제 과거 한번 설명을 드렸죠. 1600m의 경주의 특성과 이 8번마 맥서켓이 보여주는 경주 모습이 1600에서 아주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경주에도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우승까지 연결시켰고, 그 당시 이호식 기수가 이제 직선에서 내축으로 유도를 하면서 입상을 끌어냈는데요. 이번에도 3등급의 해남 해머 등과 동반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전주에는 5등급의 레몬 트리, 3등급의 해남 해머 등과 역시 동반을 시킨 김혜성 기수가 조금씩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에요. 김혜성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기 때문에 배제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말이 맥스캣입니다. 이번 경주 이제 뒷심 자체는 가장 강한 편이고, 이 편성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2번마 퍼플라인, 4번마 비케갤럽, 6번마 하만 여황산, 7번마 코인으로, 9번마 대우나라, 10번마 한평이스배, 거의 순발력이 엇비슷합니다. 이 순발력이 엇비슷한 말들이 아주 박터지게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맥스캣이 특별하게 전개가 꼬이지 않는다라면 가능성 열어둘 수 있겠고, 스스로 늘어난 4kg의 부담 중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죠. 9번마 대우나라입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1600m는 첫 거리 도전인데 좀 늦게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 경주 경주력이 아주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던 말이 바로 대우나라예요. 뒷심도 상당히 있었고, 이번 경주 뒷심, 뭐 전 경주에 보여줬던 뒷심이면 가장 강한 뒷심이에요. 직전에서 완전히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줬는데, 물론 그 경주는 1번 게이트 이점을 아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전개를 해서 힘의 낭비 없이 1400m 경주에서 모든 힘을 온전히 경주에도만 쏟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전주에 이호식 기수가 우승을 했던 라이더 스론과, 전주에 이제 라이더 스론이 우승을 하면서 이호식 기수 통산 승수 달성을 했었죠. 그 말과 병행 훈련을 했고, 2등급의 클린샷 다실바 기수가 아주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뭐 이번 경주 전개적으로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엇비슷한 순발력이면, 최근에 이제 대우나라에 기승하는 다실바 기수의 경주 전개 능력이 굉장히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두권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어요. 7번마 코이 누릅니다. 전 경주 서승기수 인기 9위였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우리야 뭐 라우드 컬러의 킹 드래곤으로 여러분들과 38배? 38.6배 함께 했던 그 경주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킹 드래곤이 선행을 고집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행 갔지만 라우드 컬러가 조개로 좋아졌기 때문에 라우드 컬러를 말씀드리면서 38.6배 적중시켜드렸는데, 코인으로 뭐 이번에도 조교 모습은 좋아요. 그래서 늘어난 거리가 더 크게 불리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말도 1600m 한번 뛰어봤습니다만은 좀 그 당시 모습을 보면 주폭 가랭이가 좀 덜 찢어지는 느낌, 뭐 쭉쭉 뻗어주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전경주 모습으로는 그 전에 1600m 뛰었을 때보다는 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죠. 1번마 베스트 챔프도 9조 양기선 조교사가 400 통산 승수에 달려있기 때문에 요것도 1승만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전개적인 부분 1800을 두 차례 뛰고 경주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외곽의 11번마 부경 라이언, 전경주에 선두권이 굉장히 유리했던 경주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장에서의 상태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최저 배당까지 뭐 초반에 최저 배당까지 형성을 했던 말이고, 근데 현장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눈 가면을 추가를 시키면서 경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쉽게 넘겨버리기보다는 현장에서 역시 상태는 한번 봐야 되겠죠. 8월 23일 금요 부경 8경주 1등급 2000m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는 뭐 캡틴 양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죠. 전 경주 충분히 공략을 했어요. 도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편하게 적중을 했던 경주고, 캡틴 양키가 우승을 해주면서 복등신 7.7배, 쌍승 17.7배 주력마권을 함께 했죠. 이번에도 1등급 그랜드선과 동반을 했시 그랜드선과 같이 출전시켰죠. 그랜드슨은 이번 경주 승급전이에요. 첫 2000m 도전이고, 뒷심은 상당히 좋은데 감량 6kg가 들어갔죠. 이번 경주 승급전이라는 부분. 근데 이제 캡틴 양키가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은데 전개적인 부분, 전 경주에 같은 전개를 풀어내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5세마 56.5면 뭐 상대적으로 이번 경주가 레이팅 100 이하 경주다 보니까 3번마 마타이탄이 레이팅 100, 그 다음 판타스틱맨이 포징돼 있어서 레이팅 95의 캡틴 양키 전 경주 대비해서 레이팅이 많이 증가가 되면서 부중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56.5 정도는 이겨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4번마 소머치고가 박재희 기수 기생에서 전경주 안으로 올라오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 시간과 거리가 아쉬웠죠. 레인킬러가 그 당시 이제 수영조개로 갈아놨다라는 말씀 때 하루에 뭐 7바퀴씩 수영조개를 시켰는데 이번에도 4바퀴, 3바퀴 수영조개를 굉장히 많이 시키면서 준비를 했어요. 전경주 우승으로 승급을 하게 됐죠. 전경주에는 이제 점핑 출전을 했고 3번째 외곽으로 돌아가면서 우승을 했는데 수영조개빨이 이번까지 붙어 나올 것이냐는 부분은 고민이 되고요. 6번마 그랜드선이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데 좀 고민이 되죠. 말은 나쁘지가 않아요. 뒷심도 좋고 늘한 거리가 나빠 보이지 않고 부담 중량도 유리해요. 2번마 아르크투루스 점핑 출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 기술적인 선행 승부수가 가능합니다. 이성재 기수 최근에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선행이 가능하다는 점. 1번마 판타스틱맨은 연습주행 당시 모습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은 특징이 현장 상태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 상태를 봐야 되겠고 5번마 닥터 킹덤 전 경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에 뛰었던 말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강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역시 점핑 출전을 감행을 했죠. 5kg 감량 2점. 잠재력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역시 가능하겠고 이 말도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아르크투루스와 5번마 닥터 킹덤 1조마방의 2마리가 먼저 선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곽을 7번마 레인킬러가 덮쳐 나오는 그림이 보여지는데 닥터 킹덤도 과연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볼 것이냐. 그랜드선 같은 경우는 근육통과 찰과상을 인한 공백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11번 캡틴 양키를 저는 이제 전경주에 놓고 공략을 했지만 이번에는 외곽으로 그러니까 부담 중량이 늘어난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외곽에서 전개를 1.5방의 드마필 거기다 네임킬러까지 포진되기 때문에 전개를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22조마방에서 드마필을 내놨죠. 4번마 소모치고와 더불어 9번마 클린샷 이것도 점핑 출전인데 공백 이후에 돌아와서 지금 점핑 출전을 했어요. 4등급의 대우나라 운주 히어로 2등급의 운주 오션 등과 동반을 냈는데 전경 대비해서 조교 강도는 상당히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무시할 수 없겠고 10번마 얼라이브 캡틴도 조교 모습은 괜찮은데 직선에서 고개가 좀 높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세마 29전 띠마필 이제 한계가 다 나온 거 아닌가라는 느낌 받고 있고요. 3번마 마타이탄이 2000m에서 공연 굉장히 강한 강점을 보여주는 말이죠. 9번을 뛰면서 5번의 입상을 2000m에서 끌어가고 있고 33조 권승주 쪽에서 통산 500승 1등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앞전 경주에서 33조의 성적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물론 조건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레이팅 100 이하 경주 17조 만에 나왔는데 부담량이 59kg 2000m에서 강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공백기 17주의 공백은 질병 없이 휴식 차원의 휴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4등급의 5턴 브리지와 동반을 했시 상당히 좋은 스피드감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17주의 공백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죠. 충마를 어떻게 선정하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할수도 끌어낼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 양상도 보여줍니다만 점핑 출전한 말들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주죠. 이렇게 해서 금요경마 경주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경마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 거두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상윤이었습니다.